안경리 해수욕장까지 갔다가 다시 찍어요. 방금 전에 올 때 하늘이었어요. 근데 지금 해가 살짝 가렸는데 원래 구름에서 해가 살짝 있으면 되게 멋있었습니다. 자, 6번째 지나가는 영흥대교입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총 6번을 이곳을 지나가네요. 이곳은 선제 어촌 마을 체험장입니다. 어젯밤에 와서 차박을 했고요. 이제 한번 선제도, 영흥도, 측도, 구봉도까지 한번 드라이브를 해볼게요.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5km 이상 직진. 십리포 해수욕장을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장경리 해수욕장을 먼저 가볼게요. 그리고 나서 나와서 측도를 또 한번 갈 수 있으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면서 측도를 들리고, 그런 다음에는 저쪽 구봉도라고 해서 대부도 바로 옆에 있는 곳 있어요. 구봉도 납조 전망대를 한번 들리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갈게요. 칼국수 먹으러 가기엔 너무 꼬재지해가지고 여기가 영흥대교입니다. 오른쪽 바다도 이쁜데? 백사장 같은 게 이쁘네. 뻘이라고 해야 되는지 백사장이라고 하긴 좀 와, 왼쪽 봐봐, 왼쪽. 저 무슨, 저게 뭐냐? 와, 방파제가 저렇게 쌓여있는 거, 방파제라고 해야 되나, 저거? 산발이. 산발이라고 하긴 좀, 산발이야, 저게 다? 저거 옆에? 산발이죠. 진짜? 저렇게 무대기를 한 무대기 쌓아놨다고? 뭐 만들려고 쌓아놨나 보지. 하긴 그럴 수도 있겠다. 자재들 쌓아뒀듯이. 쌓아놓고 나중에 정리한다면 거기다가 길 닦고. 어제 십리포 해수욕장 이쪽으로 틀어졌어야 되는데 안 그래서 저쪽으로 직진을 해가지고 다시 되돌아 나온 건가?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십리포 해수욕장은 차박할 곳이 없습니다. 5번째 터기 약속됩니다. 옆에 바다 낚시터 가는데? 약 400m 앞 16호 해수욕장. 영흥도 대박, 왼쪽. 우회전입니다. 아, 옆에 여기가 다 바다 낚시터구나. 화면 안 나오죠? 조금 나와요. 조금 나와요. 왼쪽이 다 바다 낚시터예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사람이 있나? 인기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전방에 과속 야, 이번에는 바다를 어제 갔던 길과 다른 길로 알려주네, 얘가. 완전히 정면으로 이렇게 바다 쫙 보이는. 좌회전입니다. 해안도로가 이렇게 썼네. 어제는 이 바다를 안 본 상태에서 밤에 좀 급하게 와가지고 바다를 하나도 볼 수 없었는데, 아, 이런 길이 있었네. 저 우측 봐봐.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와, 다 빠지니까 막 완전 내륙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차로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근데 아마 저거 이제 여기 마을 주민들이 아마 작업하면서 이동하는 차량들만 들어갈 것 같아. 어장관리지. 도로도 살짝 나오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앞에가 신리포 해수욕장인데 저희가 어제 왔던 데는 여기 우측에 여기 주차장이에요. 유료 주차장이고 처음에 30분에 1,000원이고 그 다음부터 30분마다 500원씩 추가가 되는 유료 주차장입니다. 이제 잠깐 주차하고서 바다 보고 갔고요. 30분에 1,000원 주차료 내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바로 또 이동을 하려면은 측도를 찍어줘요. 내비에서 측도를 찍고 신리포 해수욕장인데 우측에 산책로가 쭉 있어요. 산책을 좀 하고 갈까? 저기 산책로가 되게 길게 있습니다. 산책로가 되게 길게 있고 모래사장 해변 쪽으로도 산책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모래사장 끝나는 부위에 섬을 쭉 한번 걸어서 둘레길처럼 약간 둘레길이라기보다는 그 나무 데크로 해가지고 산책할 수 있는 제부도 가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데가 있어요. 되게 어제 걸을까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안 걸어갔고 지금 걸어갈까 싶지만 귀찮아요. 마늘님도 귀찮죠? 주차장 많네. 다 아마 유료 주차장일 겁니다. 우측으로 꺾어져서 들어가면 우측으로 가도 뭐 그 해변에 일단 한번 살짝만 들어가 볼게요. 들어갔다 바로 나오죠. 저쪽 내가 말한 그 데크 산책로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막다른 길입니다. 막다른 길이 이렇게 바다가 나오는데 해변길 이렇게 돼 있어. 네. 앞에 여기 보이죠? 정면으로 보이는 이 앞에 있는 여기가 산책로 입구예요. 여기다 주차해놓고 산책해도 되긴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틀어서 나갈 수가 있어.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펜션인가 길이 펜션 안 마다니는 엄청 좁은데요.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그런 길이 나오고 있는데 나갈게요. 나 이런 길 무서워가지고. 여기로 가면 안 돼. 오우, 경사 장난 아니에요. 안 돼, 안 돼. 다시 나가요. 나가. 괜히 시도했다가. 저 경사를 봐요. 아니 경사인데 바로 큰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야. 나갈 수 있는 거야. 바닥을 보여줘요. 경사가 얼마나 심한지 됐어요. 지금 엄청난 무서운 길이에요. 근데 화면에 그렇게 경사 좋아 안 보여. 완전 급경사예요. 막 낭떠러지 같은 그런 길이에요. 이걸 우리 카니발이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 45도 같은데 지금. 우리 브레이크는 근데 강력해가지고. 그래도 짧다. 다행히. 짤막하네. 아까 그 뒤돌아 나가는 게 더 힘들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네, 좌회전.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산책로로 걸어가면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촬영을 할까 했는데 귀찮아요. 예전에 저런 거 신기해가지고 많이 갔고 날이 추워요. 일단 좌회전입니다. 지금 영하 3도입니다. 영하 3도. 그러니까 밖에서 막 걸어다니는 게 좀 싫어요. 그리고 아까 거기가 좀 주차할 때가 좀 만만치가 않았어요. 하려면 주차 잠깐 대고 한 30분 산책할 수 있는데 산책은 산산하고 그럴 때 하는 게 산책이죠. 영하 3도에 무슨 산책입니까? 자, 이제 측도로 한번 가볼게요. 측도 찍었지? 약 400m 앞에는 전제 방향 좌측 방향입니다. 자, 측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부도를 아십니까? 그리고 저기 마도라고 있어요. 제부도하고 마도가 원래는 그 썰물과 밀물에 따라서 간조와 만조에 따라서 물이 찼을 때와 물이 다 빠졌을 때에 따라서 그 바닷길이 열리고 닫히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측도도 그런 곳이에요. 네, 여기 측도도 그런 곳입니다. 근데
제부도하고 마도 뭐 그런 곳은 이제는 그냥 도로가 딱 놓여 있어가지고 더 이상 뭐 바닷길 만조와 간조에 따라서 이렇게 바닷길이 열리고 그러진 않는데 그냥 항상 도로가 놓여 있어요. 근데 지금 가는 이 측도는 간조일 때는 그 바닷길이 열리고 만조일 때는 닫히고 그래요. 섬이 됐다가 약간 육지가 됐다가 그런 거죠. 하늘 예쁘다. 자동차로 이렇게 촬영하면서 가다 보면은 약간 멋진 하늘을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카메라 속에 담기는 것 같아요. 그 영흥도는 약간 해안길이라던가 그런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해안을 따라 쭉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좀 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동해도 해안길이 쫙 있고 서해 쪽도 해안길이 있는 곳들이 있는데 섬들 중에서도 뭐 해안길들이 있는 곳이 꽤 있죠. 근데 영흥도는 그렇게 해안길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한번 왔다가 그 다음에 잘 안 찾게 되더라고요. 아마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종종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선제도하고 영흥도 쪽에 낚시 포인트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데? 지금 축도 가는 건데? 측도 가는 거구나. 맞다. 우리 장경래 해수욕장 내 간다 그러지 않았나? 아까 축도 찍으라고 했어. 그치. 장경리 해수욕장 건너뛰었네. 다시 찍어? 5.9km 아니 그 옆에 해변 좀 찍어줘. 살짝. 도로 한 반 정도 나오게 해서 그렇지. 원래 장경리 해수욕장 찍으면 돼. 그거 깜빡했네. 장경리 해수욕장까지 갔다가 다시 찍어. 다시 가. 돌아가야 되는 건가? 생각이 뭐야? 말을 안 해. 축도 간다고 지금. 솔직히 영흥대교잖아. 아 여기 안에 있는 거야? 장경리 해수욕장. 영흥도에 장경리 해수욕장하고 십리포 해수욕장이 있는 거야. 이 장경리 해수욕장은 내가 한번 찍은 적 있어가지고 오른쪽 바다가 예쁘네. 햇빛이 저기지. 아 햇빛이 안 보이네. 햇빛은 촬영을 하지 마. 어떻게 해도 카메라 안 남겨. 완전 햇빛이 흐린 햇빛이 아닙니다. 햇빛이 참 그거에 그런 것만 이미 다 담기고 있어. 공사이고 해저 내려오는 거. 되게 아쉽네. 장경리 해수욕장. 십리포 해수욕장에서 쫙 돌아서 장경리 해수욕장 찍고 그리고 측도를 돌아서 했는데 다시 가. 다시. 그러면 다시 십리포 해수욕장으로 다시 돌아가. 우리에게 남는 건 시간이야. 그 남는 시간을 추억을 찍으려면 다시 가야 돼. 그때 측도 촬영할 때 우리가 손으로 들고 촬영하면서 갔던 거야. 맞아요. 그때 이거 촬영
거치대도 없어가지고 여기가 측도예요. 요런 거 해가지고 영흥길 해가지고 이러고 제가 한번 예전에 측도 해가지고 제가 촬영했었던 거 있어요. 저것도 읽어드리고 막 하면서 저 앞에 있는 게 측도예요. 이 앞에 있는 게 측도고 바닷물이 꽉 차면은 이 길은 물로 덮입니다. 그리고 간조가 되면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되죠. 그래서 이쪽에 올 때는 만조하고 간조, 서해안 바다의 만조와 간조 그 시간대를 잘 알아보고 가야 돼요.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와, 바다. 근데 그쪽은 못 찍어. 어차피 촬영이 안 돼. 지금 제가 와 한 거는 하늘의 햇살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좀 이따 돌아 나올 때 저게 촬영이 될 겁니다. 지금 제 왼쪽 하늘이거든요. 전에는 이거 촬영할 때 손으로 들고 촬영해가지고 막 엄청 진동도 컸고 와 멋있다. 그러니까 여긴 바다 한가운데를 거니는 느낌? 이분들은 여기 세워서 어디 가는 거지? 뭐 그러게. 캐러 가셨나? 아 그럴 수 있겠다. 나 안 보이는데. 저 머리 깊숙이까지 들어갔나 보지. 포장이 안 돼 있어갖고. 측도도 따로 해안길이 따로 없어요. 그냥 들어갔다가 중간까지만 들어가도 살짝만 들어가도 그냥 길이 끝나요. 다시 그냥 막다른 길 나와서 되돌아 나와야 됩니다. 외길이에요, 외길. 그래서 특별히 안으로 또 들어가진 않겠고 바로 이 앞에서 측도 이 앞에 건너가고 그냥 돌아서 나오도록 할게요. 그냥 냅둬도 되는데 왜? 아 여기도 찍고 싶은데 못 잡겠어. 두두두두 그래가지고. 여기서 바로 돌아 나올게요. 특별히 이 안으로 더 들어가도 따로 별게 없어요. 근데 저 안까진 들어가야 되겠다. 여기서 돌기는 너무 힘들고 차들이 막혀서. 이 앞에서 돌아서 나올게요. 원래 오른쪽 하늘이 예뻤는데 근데 아까 구름에 가리더라고요. 이게 방금 전에 올 때 하늘이었어요. 근데 지금 해가 살짝 가렸는데 원래 구름에서 해가 살짝 있으면 되게 멋있었습니다. 뭐야? 너무 예쁘죠? 와 예쁘다. 지금이 아침 10시 44분인데 저런 하늘을 보여주네요. 측도에서 바라본 바다와 하늘 풍경이었습니다. 자, 장경리 해수욕장 찍어주세요. 이곳은 측도 바닷길이고요. 이제 영흥도 장경리 해수욕장으로 가도록 할게요. 원래 아까 신리포 해수욕장에서 갔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그냥 왔어요. 신리포 해수욕장도 이쁘죠? 그냥 슬쩍 드라이브 하면서 보기에는 장경리 해수욕장이 더 좋습니다.
5번째 지나가는 영흥대교입니다. 일단 되돌아올 때가 이제 6번째 지나가고 있네요. 여기다. 앞에 보이는 곳이 이제 장경리 해수욕장이고요. 이곳이 지금 장경리 해수욕장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박은 거의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바다가 보이는 주차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쓱 한번 보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영흥도 장경리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자, 다음 장소는 대부도 낙조전망대고요. 거기서 우리는 밥을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기억나요? 어디? 거기요? 바지락 정식? 그치? 그거 먹는 거요? 바지락 제육 정석인가? 그거 먹으면 괜찮지? 그래요. 먹고 싶지 오랜만에. 그러네. 어. 완전 오랜만에. 자, 6번째 지나가는 영흥대교입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총 6번을 이곳을 지나가네요. 우측에 보이는 곳이 목섬입니다. 방금 전에 본 곳이. 와. 그 밑에 앞쪽에서 저희가 선제 어촌마을 체험 쪽에서 차박을 했죠. 지금 이제 이 앞에 보이는 곳이 선제대교고요. 여기에서 이제 좌회전하면은 선제 어촌마을 체험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선제대교입니다. 선제대교를 지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갈 식당은 지금 우측에 보이는, 이 정면에 우측에 보이는 이 식당의 우측에 있는 토속 음식점? 여기 갈 거고요. 낙도전망대는 이 주차장 되게 많이 있거든요. 여기다 주차해놓고 걸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차를 더 끌고 들어가서 이 안쪽까지도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주말에는 사람들 차도 주차돼 있기도 많이 돼 있고 사람들도 많고, 이 길가에도 다 돼 있죠. 이 길가에는 다 돼 있진 않고 한쪽 측면만 좀 돼 있고요. 다 되면 차가 못 지나가니까. 또 이 안으로 들어오면 또 주차장이 또 있어요. 아, 여기도 차박 가능하다 생각해보니까. 여기다 딱 뒤에다 대놓고 이렇게 뒤로 딱 주차해놓고 요 앞에서. 근데 요 앞에가 식당들이라서 요 앞에 주차해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캠핑카 한 대가 돼 있네요. 횟집에서 뭐 회 같은 거 좀 먹고, 그래서 여기다 좀 차 좀 대고 있을게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요 앞에 여기가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 주차를 해놓고 뒤로 대놓고 차 밖에도 되네요. 여긴 내가 그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저기 차박을 금지합니다. 아, 여기도 차박하는 사람들이 있네. 주차장 내에서는 차박을 금지합니다. 야, 이것도 차박을 금지를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차박을 한 사람들이 있구나. 어떻게되더라도 스트레스 차박 정도만 해야 될 것 같고. 자, 여기다가 주차해놓고 이제 낙조전망대 산책길이 있어요. 산책하면 되게 좋습니다. 왕복으로 해서 한 40분에서 1시간 코스? 네. 바닷길로 하면 한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왕복 끝까지 갔다가 끝까지 돌아오는 거. 근데 여기 차박 금지라고 돼 있네요. 스트레스 차박 정도 가능하죠. 캠핑카 한 대 서 있는데 여기에다가 세우려면 지금 이 자리에다가 세우려면은 앞에 상가 집이라든가 거기서 뭐 좀 먹은 다음에 양해를 구하면 될까 안 될까? 나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굳이 뭐 점점 차박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기 차박 금지로 써놓은 줄이야. 스트레스 차박만 쓰면 아마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저기서 막 캠핑도 하고 막 그랬겠지. 그랬어. 쓰레기 막 버리고 막 그랬어. 낙조전망대가 방금 전 그쪽 보여드린 데도 좋지만 이쪽도 괜찮아요. 여기 공중 화장실 있고, 아 여기도 또 차박이 가능하네 생각해보니까. 뒤로 주차한 다음에 가능한 거 아니야? 여기
주차도 다 쫙 돼 있죠? 좀 애매하게 주차를 하셨네. 원래 요 앞에 이렇게는 되시면 안 돼요. 원래. 워낙 많을 때는 뭐 상관없을 수 있겠지만 나오기도 힘들고 이렇게 되면 나야말로 똥을 좀 싸야 돼. 뭐라고? 똥새끼라고? 똥색이라고요. 똥새끼. 내가 그렇게 세게 발음 안 했거든요. 여기 주차장이 여기다 바로 여기가 주차장이야. 앞에 뭐가 있었어. 의자 같은 경우는 있네. 그래서 바지락 쌈밥 먹을게요. 바지락 쌈밥입니다. 1인분에 9,000원이었네요. 깔끔합니다. 이게 바지락 쌈이고요. 잡곡밥, 제육볶음, 젓갈, 열무, 이게 뭐지? 소라한가라 이거 뭐라 그러던데 이거 옛날에 뭐 이름 있었는데. 연근 샐러드. 연근 샐러드, 김치, 그리고 야채. 깔끔하니 먹을만해요.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는 길은 언제나 개운하지요. 아, 방어머리 산책 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도로 주행하는 사람도 되게 편할 것 같아. 언덕도 있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종은 언덕이 없나? 일종은 무조건 언덕이. 일종 언덕에서 차 세우고 다시 또 시동 켜고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크러치에다가 엑셀에다가 아까 거기서 옛날에 밟고. 좀 마이너스 깎였던 거 기억나? 맞아요 그거. 거기서 시동 꺼먹으면 감점 있어요. 도로 주행은 두 번째 만에 합격했고 세 번째 만에 합격했는데 기능은 두 번째 만에 합격했어. 첫 번째는 80점이 합격 기준인데 79점으로 떨어졌어. 마지막에 1초가 늦어가지고 79점으로 떨어졌고. 난 필기만 빼고는 다 한 번에 합격했어. 필기만 3번 봤어. 나는 필기는 거의 나 웃겨가지고 진짜. 그냥 아유. 아침에 일찍 가서 몇 시간 동안 공부한 다음에 오후에 시간 맞춰놓고 아침부터 가서 그냥 공부해서 미리 예습 같은 거 하나도 없고 아침에 가서 문제집 사가지고 남자들이 그런데요. 아침에 가서 그냥 쭉 한 8시간 동안 벼락치기 공부한 다음에 오후에 시험 봐서 합격했지. 난 처음에 갈 때는 아예 공부도 안 하고 가고 시험은 그때가 대학생 때였으니까 시험은 봐야 되는데 노느라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나랑 친구랑. 그래가지고 그때 둘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둘은 붙었는데 나는 한 개인가 더 틀려서 떨어지고 세 번째 붙고 그런 다음에 기능하고 도로주행은 한 번에 더 붙었는데 진짜 웃겨가지고. 도로주행이나 그 기능학원이 아버지가 도와줬어? 아니요 그냥 학원 다녔어요. 학원? 학원에서 그냥 그 시간 채우고 그때는 그게 있었어요. 시간을 꼭 채워야 되는 의무사항이 그거가 있었어. 그 운전 학원이 두 개가 있었어. 그 하나는 기능 같은 것만 연습시켜주고 도로 주행도 연습시켜주는데 시간이나 그걸 따로 하진 않고 그래서 운전 전문 학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시간을 채운 다음에 그 학원 자체 내에서 맞아요. 도로 주행까지 하는 거. 맞아. 근데 그게 비쌌어 학원비가. 거기 다녔어. 그게 학원비가 100만 원이 넘었었고 나는 같은 경우 그냥 기능만 가르쳐주고 도로 주행 한 2번 정도 그 실습 연습시켜주고 그러면서 바로 시험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필기를 먼저 합격하고 온 다음에 그 학원을 끊었지. 그때 45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내고서 기능을 5번인가 5일인가 연속으로 가서 배우고 그 다음에 기능 합격하고 기능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거 한 번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한 번인가 더 연습을 시키고 그게 쿠폰 같은 거야.
번인가까지 기능 떨어질 때까지는 해준다 그래가지고 한 번 떨어지고 그리고 기능 한 번 더 연습하고 그러고 나서 시험 봤지. 그래서 두 번째 합격할 때는 나 100점으로 합격했어. 첫 번째 합격할 때는 첫 번째는 떨어질 때는 79점으로 떨어졌다가 두 번째 합격할 때는 100점 만점. 도로 주행도 첫 번째 뭘로 떨어질 기억 안 나요. 떨어지고 두 번째가 좀 아슬하게 떨어졌어. 되게 아슬하게 떨어졌고 세 번째는 되게 거의 고득점, 거의 만점이었을 걸. 세 번째도 기능 시험 볼 때 나보다 한 세 번째 앞에 있는 여자분인가 시험을 보는데 나도 시험 보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T자 주차인가 그게 있었어요. 뒤로 후진해서 주차하는 거. 근데 그분이 그 후진 주차하면서 엑셀을 너무 심하게 밟았나 봐요. 뒤에 그 트렁크 뒷머리가 아예 그냥 잔디밭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요런 거를 턱을 아예 타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도 당황을 했는지 잘못됐다 싶어서 그걸 빨리 빼야겠다는 생각에 엑셀레터를 또 밟은 거예요. 세게. 그 아래다 놨다가 뒤로 놓기는 한 것 같아. 그 앞으로 갔는데 너무 세게 밟아서 우웅 하면서 차가 떴어요. 차가 떠가지고 그 앞에 잔디밭에 우웅 떠가지고 툭 내려앉았어. 다 당황했어요. 그때 막 시험 보는 날인데 막 시험 보는 사람도 다 구경하고 나는 막 심장 벌렁벌렁하고 그 시험 볼 때 거기 그 기능 시험 볼 때 거기 바로 뒤에 시험 보는 사람이 탔었는지 어쨌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다 내려가지고 막 빨리 내리라고 막 그러고 그 여자분한테 완전 다 당황해가지고 그 여자분 울지도 않고 그냥 당당하게 내려서 왔어. 아무렇지 않은 막 덜덜 떨지도 않고 막 그랬으면은 나 후두거려가지고 주저앉았을 것 같은데 아무렇지 차 않게 보상이라던가 뭐 와. 그런 건 어떻게 됐어? 근데 뭐 차가 막 찌그러지고 그러진 않았어요. 바퀴만 타고 올라간 거라서 일종이니까 트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체가 높잖아요. 그래서 진짜 웃겼어. 여기가 방아머리 선착장입니다. 원래 이 앞에서 뭐 낚시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예 막아버렸네요. 여기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랬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왔을 때도 차량 침수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거 막 촬영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올렸었어요. 그거 바다에 잠긴 차량 막 그것도. 근데 여기라는 장소는 밝히지 않고 올렸었는데 워낙 여기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냥 막아버렸네요. 오랜만에 왔거든요. 되게 여기 낚시가 그렇게 막 잘 되는 곳은 아닌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많이 근데 낚일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잘 안 낚여요 실제로. 한두 명이서 하면 괜찮겠다. 근데 한 너무 막 10명 가까이서 막 하니까 오히려 끝만 엉키고 다닥다닥 붙어서 막 여기 뷰가 조금 예뻐요. 예쁘죠? 여기도 다 뻘이네. 물이 다 전에 우리도 여기 낚시 한번 할까 하다가 안 했지. 그때 막 시험 보는 사람들 다 막 놀래가지고 막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괜찮다고 저런 실수는 침착하면 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막 진정시키고. 그게 시험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사고가 일어나면은 그렇죠. 자기도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봐. 그죠. 네, 여기가 방아머리 선착장 이제 지나왔고요. 이제 이 앞으로 쭉 가면은 시야 방조제길이 쭉 있고요. 저 앞에 이제 무슨 전망대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달 전망대라 그래요. 거기에 올라가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무료예요. 달 전망대 올라가는 거 무료고요. 달 전망대가 있는 곳이 이제 시완 아래 휴게소라 그러는데 거기도 그냥 휴게소지만 되게 좀 산책하기 괜찮아요. 시완 아래 휴게소가 산책하기 꽤 괜찮습니다. 시완 아래 휴게소도 제가 촬영해서 올렸었는데 보통 이 시완 방조제 쪽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시완 아래 휴게소에다 차를 주차해 놓고 이제 그 외건 같은 데다가 낚시 장비 같은 거 딱 끌고서 저기 방조제까지 끌고 와가지고 낚시를 많이들 하시죠. 시완 아래 휴게소가 거기다 차 주차해 놓고 그냥 산책 쭉 하면서 저기
달 전망대까지 올라가서 이쪽 근처 다 쭉 한번 보면은 좋습니다. 그 방아머리 선착장도 그렇고 시완아래 휴게소도 그렇고 달 전망대도 그렇고 제가 다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꽤 됐죠. 여기 시와 방조제 같은 경우는 드론 있으면 한번 드론으로 쫙 한번 이 끝까지 지형을 썰물 때 한번 쭉 다 촬영 한번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드론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걸어서 한번 다 찍자니 이게 길이가 꽤 길거든요. 4-5km 되지 않을까? 걸어서 그걸 하려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냥 시완 아래 휴게소에서 촬영 쫙 한 다음에 보여드렸었죠. 이 우측 방향으로 빠져가지고 지금 올라가기만 할게요. 그리고 다시 내려갈게요. 휴게소까지 들어가서 정차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지 않겠고 일단 이렇게 우측으로 가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좌회전 하면은 이 앞에서 좌회전 하면은 이제 시완 아래 휴게소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다 주차해 놓고 그러고서 산책하면은 뭐 좋고 그리고 저기 바로 앞에 보이는 저 전망대 탑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거기 올라가면은 밑바닥이 유리로 돼 있는 그거 있어요. 유리바닥으로 돼 있는 아찔한. 예. 그래서 그 유리바닥으로 돼 있는데 거기도 많이들 사람들 무서워하기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무슨 발전소 무슨 박람회라 그래야 되나? 무슨 박물 같은 거 있어요. 예. 시와 조력 발전소라 그래가지고 그거 뭐 관람할 수 있고 막 그래요. 1, 2층으로 돼가지고 2층까지 돼 있어가지고 막 수력 발전 막 그런 거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와가지고 그거 관람도 해도 괜찮고 그래서 이 시완 아래 휴게소가 그냥 산책하면서 한번 들러서 쉬고 가기 괜찮아요. 낚시하는 분들도 많이 오고 그렇죠.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집에 갑니다. 저희 집은 부천이고 부천 중에서도 고강동이라고 있어요. 서울 신월동, 화곡동, 목동에서 그냥 붙어있는 동네 고강동. 그래서 부천에서도 가장 끝자락, 서울에서도 가장 끝자락. 시골은 아닌데 약간 시골 같은 풍경을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저희 집 위로 비행기가 지나다녀가지고 집값은 안 오르고 전국에서도 집값이 거의 가장 싼 동네에 10손가락 안에 드는 동네가 저희 동네입니다. 고강동이에요. 살기 좋아요. 물가도 싸고 집값도 싸고 비행기 소리만 조금 거슬리는데 살다 보면 그거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익숙해져가지고. 근데 일종으로 내가 면허를 땄거든요. 근데 차는 오토로 샀어요. 그때 차를 오토로 사가지고 오토로 아빠가 가르쳐줬어요. 그때 일종으로 딴 게 아빠가 그랬어요. 사람이 어떻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무조건 차 운전면허는 일종으로 따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차를 몰고 네가 도망을 쳐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나중에 위기 상황에 대처하려면은 일종으로 딴 게 낫다. 뭐 오토는 어차피 금방 배우는 거기 때문에 굳이 따로 뭐 오토로 따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일종으로 딴 거예요. 일종 보통으로 따고 차는 아빠가 그래도 일종 보통으로 따긴 했지만 그게 평상시에 운전하기 힘드니까 이제 오토로 구매를 하고 아빠가 따로 배워줄게. 그런 다음에 아빠가 그냥 한번 동네 한 바퀴 쭉 돌고 좁은 길을 돈 거예요. 좁은 길 돌면서 요런 데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거 얘기해주고 주차하는 거 그런 거 알려주고 그랬어요. 아빠가 그게 일렬 주차였거든요. 그 골목 한쪽으로만 주차를 하는 거니까 사이에 주차하는 거랑 없는 데 주차하는 거랑 그런 거를 꼼꼼히 얘기해줬어요. 이럴 때는 여기 벽을 봐야 되고 뭘 봐야 되고 하면서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막 이런 거를 얘기해줬었어요. 몇 번. 그렇게 해서 좀 좁은 길 몇 번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주차하는 거 몇 번 가르쳐줬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아빠가 요렇게 하면 되니까 조심만 하면 된다고 빨리 할 필요 없고 천천히 보면서 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근데 어차피 이렇게 해도 운전 처음이니까 조금씩 긁히고 뭐하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서 조심조심 하는데 뭐 긁힐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아빠가 그러면서 타고 다녀라 그랬는데
나는 거의 긁히는 거 별로 없었어요. 엄마가 다 사고 쳐가지고 막 담벼락에 긁어먹고 막 어디 학교 가서 학교 쪽에는 좀 넓잖아요. 대학교 같은 데는 거기 가가지고 운전하러 갔다가 아빠는 체육대회 했었어요. 회사에서 체육대회 하는데 엄마가 같이 갔죠. 거기 가서 아빠는 체육대회 하니까 엄마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캠퍼스 올라가는 도로길 거기가 간단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 타고 운전하다가 중앙에 화단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도로 가운데. 여기는 중앙 이렇게 뭐 이런 저런 철로 돼 있지만 거기는 화단으로 이렇게 구분돼 있었는데 거기에 바퀴 빠져가지고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가 회사 직원들 데리고 와가지고 들어가지고 차 빼내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접촉사고는 엄마가 안 냈는데 혼자 막 들이받고 그나마 다행이지. 응, 막 담벼락에 들이받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찌그러지고 코너에 들이받고 막 그랬어요. 그래야지 그 차가 그때 3년 후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새 차를 뽑은 거예요. 그때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3년 후에 반납하는 걸로 해서 그게 1,0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깎아주는 거예요. 나중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그럼 700만 원에 쓰다가 700만 원에 산 거죠. 그럼 반납을 해야 되는 거야 700만 원에? 700만 원 사고 나중에 3년 뒤에 뭐 폐차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이 그냥 반납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반납하면 내 차 아닌 거잖아. 응,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산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 후에 그러니까 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구매할 거면 얼마를 내면 뭐 구매가 된다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아빠는 생각을 한 거죠. 어차피 얘네가 3년을 타면 엄마랑 나랑 3년을 타면 이게 거의 망가질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3년 뒤면은 이제 익숙해지니까 뭐 다른 뭐 중고차를 사든 뭘 사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빠는.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완전히 진짜 아빠의 예언대로 3년 뒤에 거의 차가 거지 만신창이가 되는 거야. 폐차까지는 아닌데 막 이쪽 찌그러지고 저쪽 찌그러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 차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아빠가 다른 차를 이제 알아볼까 아니면 너무 엄마가 운전을 해가지고 아예 차를 없애버릴까 막 그 찰나에 그거를 반납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그 프로모션에 담당했던 직원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그 프로모션 그 내용 자체가 아예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는 난 반납할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는데 거기서 그냥 반납하지 마시고 그냥 타시죠 그러고. 원래는 추가 비용으로 뭐 몇백만 원 내야 되는 게 있었는데 맞아요. 그게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거 없이 그냥 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찝찝한 거예요. 우리 아빠는 딱 그걸 지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아예 문제 발생할 일 없다고. 그거 자체가 아예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제가 그냥 이게 뭐 계약사항에서 뭐 그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자기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거 뭐 아예 흔적도 없으니까 뭘 어떻게 딴지 걸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타갔어요. 그 차 종이 뭐야? 마티즈. 네. 쉐보레도 아니고? 마티즈예요. 그거 타다가 이제 타다가 결국에는 폐차했죠 나중에. 그러다 나중에 쉐보레 뽑으셨구나. 그쵸. 중간에 맞아 내가 크게 한번 사고 났었어요. 그거 지나가고 있는데 옆차를 그냥 확 들이받아. 교통사고 너 많이 났었냐? 그거는 접촉사고였어요. 접촉사고. 나랑 친구랑 타고 가다가 거기가 신호등 없는 데였는데 되게 대학교 바로 옆에 길이었어요. 대학교 옆에 길인데 거기가 그냥 주택가고 되게 한산한 데인데 우리가 가고 있는데 옆에서 오는 차가 못 봤나 봐요 우리를. 딴 짓을 했는지 들이받아가지고 마티즈니까 휙 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근처에서 팥빙수랑 뭐랑 이렇게 사가지고 포장한 다음에 이제 학교 이제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강의 시간 1시간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그거 포장해가지고 강의실 가서 먹고 이렇게 하려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학교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냥 들이받아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 차는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그 차 운전자가 정말 죄송하다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나랑 친구랑 병원을 갔죠. 병원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병원을 그래서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그때 막 팥빙수가 포장돼 있었잖아요. 근데 팥이랑 뭐랑 막 다 뒹굴어가지고 막 옷에 다 묻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 오빠가 그러니까 접수가 났으니까 나는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했는데 우리 엄마 오빠가 왔는데 엄마가 그걸 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막 통곡을 한 거예요. 막 날 보고 내 바지를 막 이거 어떻게 그러면서 막그 팥 가지고 왜냐 피가 그렇게 굳으면은 검정색으로 변하니까. 근데 난 너무 웃긴 거야. 근데 그 오기 전에 이미 그 병원에서 진찰을 해보고 막 촉진도 해봤는데 별로 이상이 없었어요. 뭐 그냥 살짝 먹는 것도 없었어. 그냥 뻐근한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 그러니까 계속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서 막 계속 보는 거예요. 막 어떻게 그러면서 막 여기 묻은 데를 막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의사 선생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어머니 진정하시고 아유 진짜 안 되지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이거 팥빙수야 팥빙수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아이 팥빙 그러다가 말이 못하는 거야. 잊지를 못하는 거야 갑자기. 엄마 잘 봐. 나 찢어진 데도 없고 피난 데도 없어. 바지에 그냥 팥빙수 묻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 왜 팥빙수가 여기 묻었어 그래서 아 그때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아빠는 뒤에서 그냥 찬찬히 보고만 있었어요 그 상황을. 근데 아빠는 딱 보니까는 애도 멀쩡하고 다친 데 없고 그러니까 아빠가 그 상황에 엄마가 그때서야 알아가지고 엄마 오늘 멈추니까 아빠가 한마디 물어봤어요. 뭐 다친 데는 없고 그러니까 아 그냥 조금 뻐근한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사고 났냐 그거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서 못 보고 그냥 들이받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보상을 어떻게 받았어? 그때 차? 너무 웃겨가지고 거기서 다 보상해줬죠 그 차가. 그러니까 수리 같은 거 다 해줬어? 그러니까 그때 뭐 술이랑 뭐랑 이런 것까지 다 보상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빠가 다 처리를 했는데 막 그쪽 운전자가 정말 죄송하다고 막 그러고 자기가 핸드폰 보느라 못 봤다고. 핸드폰 보고 이렇게 운전하다가 그냥 들이받아버리고 되게 세게 우리는 그러니까 그 차가 오는 걸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되게 한산하고 사고가 난리가 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보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그냥 들이받아. 거의 운전석 말고 뒤쪽 문을 들이받았어요. 거의 꽁무니 쪽을. 그러니까 차가 휙 도는 거예요. 아 그때 생각하네. 웃겨가지고 문짝 뒤쪽 그 범퍼랑 문짝이랑 조금 찌그러졌지. 범퍼는 이렇게 살짝 내려앉았고. 그때 진짜 나 엄마 때문에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근데 나라도 되게 막 차 사고 났다고 하면 당황해가지고 진짜 막 오면서 막 걱정했을 거 아니야. 얼마나 다쳤을까 뭐 했을까 그러면서 막 당황을 했는데 와보니까 막 피 비스듬부리하게 막 이렇게 이게 뜨네요. 막 이 묻어있고 그러니까 그때 그랬죠 진짜. 그게 팥빙수하게 묻었는데 그게 피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철렁해. 그렇죠. 근데 그때 이렇게 뒷꽁무니를 들이받아가지고 이렇게 휙 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고 있었는데 휙 도니까 여기가 힘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힘이 지탱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병원 가니까 여기가 계속 후두후두 계속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하고 요쪽 발인가? 하여튼 이렇게 도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지탱을 했나봐요. 그 와중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요쪽만 이제 막 되게 후두후두 계속 떨고 있었고 요쪽에 팥빙수가 묻어있으니까 팥빙수 팥이 터져가지고. 그거 말고 크게 그냥 걸어다니다가 교통사고도 크게 난 적 있었잖아. 응, 그거 있었죠. 그때는 대학교였어? 그때는 직장 다닐 때였어. 직장 다닐 때였고 이제 제주도였잖아. 응, 한 달 뒤에 이제 서울 가려고 계획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내가 뭐 사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거기가 제주도의 문화재 앞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문화재고 신호등이 없어요. 그게 뭐 신호등하고 신호등 사이에 몇 미터 간격으로 그게 신호등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횡단보도였던 거예요. 너무 가까워서.
그러면 교통체증에도 문제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횡단보도만 있고, 왜 문화재 앞이니까 횡단보도는 있어야 되니까 다른 데 너무 멀고, 그래서 횡단보도만 있었는데 거기가 사고가 되게 많이 나는 데래요. 나중에 이렇게 봤더니 거기서 사고 나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제 차가 오고 있었거든요. 내가 육안으로 확인했는데 좀 멀어 보이는 정도 거리.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그거 인지하고 걸어갔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그래 눈 떴는데 병원이에요. 그 상황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운전자가 면허 취소에다가 음주운전에다가 나를 뺑소니까지 친 거예요. 그런데다가 거기가 횡단보도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다가 문화재 앞이고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하여튼 7가지 과실이고 하여튼 중첩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나라에서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근데 그 사람한테 보상을 못 받았다고 그랬지 그때? 그렇죠. 근데 나라에서 좀 보상 해주고 있어가지고 그게 7대인가 뭐 과실이 뭐 다 해당이 되면 나라에서도 보상이 나온다고 하는 거였어요. 문화재 앞이고 그게 뭐 다 연결돼가지고 왜 나라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됐고 보험사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보상을 받았죠. 나라에서도 받고 보험사에서도 받고. 근데 그쪽에서는 받았죠. 결국 그분은 실형을 살았고 합의가 안 돼가지고 그때 좀 크게 났죠 사고가. 한쪽 다리가 완전 골반뼈 부러지고 무릎에 금 가고 꼬리뼈에 금 가고 그래가지고 거의 한 달 반 동안 누워있었으니까. 나는 교통사고라는 거는 남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는. 그것도 내가 보행자로 차가 나를 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차를 그러니까 대학교 돼서 이제 그냥 그 면허 따가지고 운전할 때는 차가 차를 받아가지고 그런 거는 생각을 했지 내가 보행자인데 차가 와서 들이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진짜. 근데 진짜 눈 떴을 때 막 난리가 날렸죠. 다 와 있었어요. 막 외가하고 친가하고 다 와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시장통이었어 시장통. 나중에 내 친구 제일 친한 친구가 왔지 민규 와가지고 걔가 원래 눈물이 별로 없는 애인데 완전히 그냥 얼굴에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막 또 내가 딱 깨어나자마자 말한 게 내 다리가 안 움직여 막 그랬으니까 얼마나 진짜 얼마나 그랬을 거예요 정말. 그랬는데 병원 가니까 그날따라 또 막 위급한 환자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간이베드에 누여서 온 상태였던 것 같아요. 실신한 상태로 들어왔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눈 떠보니까 막 아빠랑 엄마가 아니 왜 환자를 이렇게 해놨냐 지금 얘가 급해 죽겠는데 얘가 지금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막 그렇게 따지고 있고 막 외삼촌하고 막 외숙모는 막 나 눈 뜨니까 괜찮냐고 그러고 막 다른 사람 눈 떴다 빨리 의사 선생님 듣고 막 이러고 막 와 정신이 없는데 나는 그 와중에 눈을 딱 떴는데 다리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이 딱 내 다리 안 움직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막 완전히 막 쇼크 상태에 빠진 거지.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토를 했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뚱 떨어졌는데 어깨로 떨어진 다음에 머리가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닥에 들이받았대요. 목격자 말에 의하면 붕 떠가지고 떨어졌는데 어깨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머리 떨어지고 그 다음에 몸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막 머리가 울렸는지 계속 토를 했어. MRI 찍고 막 CT 찍고 막 그러고 가는데 그때 친한 친구가 같이 따라갔거든요 엄마랑. 그랬는데 막 그 모습 보고 울더라고 친한 친구. 근데 뼈가 부러지니까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아예 감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프질 않으니까 뭐 막 아프다 뭐 그런 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멀쩡한 상태였던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멀쩡한 상태예요. 그냥 내 생각에는 아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어깨만 좀 뻐근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팔이 안 움직였다고? 팔은 움직인데 여기 다리 한쪽이 다리가 응. 안 움직였지. 그러니까 아예 뼈가 부러져가지고 감각이 없는 거지. 감각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뭐 아픈 줄도 모르지 나는. 그냥 여기가 안 움직이는 거밖에는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픈 것도 없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뭐 엑스레이랑 MRI랑 뭐 얘기를 했어요. 병실에 와서. 그러면서 골반뼈 골절에다가 그다음에 무릎 쪽에 거기에 금 갔고 꼬리뼈에 금 갔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기부스를 해야 되고 지금 머리 쪽은 지금 뇌 쪽이 뭐 압이 상승하거나 뭐 그런 거는 아직 없는데 나중에 뇌출혈이 있거나 뭔가 부어오르면은 그때는 다시 봐야 되니까 주기적으로 뭐 MRI를 찍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막 했는데 그걸 들으니까 내가 되게 심각한 상태로 그걸 그때 인지한 거예요. 아픈 데가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크게 뭐 다쳤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상태였지. 나는 그냥 근육이 긴장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상황이었던 거야. 근데 아픈 데는 하나도 없고 다 풀어져 있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통기부스 하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뼈 굳을 때까지 이거는 방법이 없다고. 그냥 누워 있어야 된다. 전혀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소변줄 꽂고 대변은 대변대로 이제 처리해 기저귀 차고 그랬었어. 소변줄이 나는 제일 불편했어요. 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 몸 안에. 그러니까 소변은 마려운데 바로 그냥 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적응이 안 되잖아요. 화장실 가서 써야 되는데 그 소변줄을 통해서 나온다고 계속 얘기는 하는데 그게 적응이 안 되니까 도저히 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변을 넣고 싶어도 그게 적응이 너무 안 돼가지고 되게 불편하고. 그래서 간호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원래 불편하다고. 근데 괜찮다고. 그게 뭐 세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그리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불편해도 한번 힘을 주든지 뭔가 해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럼 이건 언제 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뼈가 어느 정도 굳고 움직일 수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때 너무 힘들었어. 근데 엄마가 다 받았죠. 누워있는데. 아 그때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간지러운 거. 통기부스를 하니까 긁을 수가 없잖아요. 미치겠는 거야. 이게 뭐 겉으로 긁어서 뭐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 통기부스니까. 한쪽 다리를 다 기부스로 했으니까 미치겠는 거지. 막 진짜. 다른 데는 긁기라도 하지. 너무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뭐 어디 가서 짝대기라도 구해올게 했는데 너무 칭칭 감아놔가지고 짝대기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갈았을 때는 살이 통통하게 올라와 있어서 짝대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면 이게 기부스 압 때문에 살이 이제 얄팍해져요.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틈이 생겨요. 그쪽으로 막 긁어보려고 했는데 그 되게 얇더라고요. 그 틈이 뭘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아니어가지고 미친 줄 알았어요. 기부스 언제 푸나 막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기억으로는 막 하여튼 되게 길게 진단을 내렸어요.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는 6개월인가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6개월인지 3개월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의사가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일어나는 건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완전 내가 통뼈래요. 되게 통뼈라서. 그리고 나이도 젊어가지고 금방 붙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되게 이쁘게 어긋나게 붙은 것도 아니고 되게 이쁘게 잘 붙었다고. 완전 튼튼하게 붙었다고. 또 사고 나서 안 부러질 정도로 진짜 잘 붙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뼈가 부러졌는데 붙일 때 그 안에 뭐 철심 같은 거 심어 아니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붙인 다음에 그걸 고정을 시킨 것뿐이야? 그냥 통기부스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골반은 그치. 특히나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내가 또 나이도 어리고. 아니 골반이 어긋난 거 말고 그냥 뼈가 부러졌다면서. 골반뼈가 부러진 거지. 아 골반
골반 뼈가 골반 자체 뼈가 그래가지고 나는 또 여자잖아요. 그리고 젊고 나중에 애도 낳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쉽게 그거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무래도 내가 나이가 젊으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붙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통기부스를 해놓고 고정을 시켜놓은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사람의 신체는 진짜 특이하다. 뼈가 부러졌는데 되게 탁 붙여놓으면 다시 그게 지가 알아서 쫙 붙어. 골반 자체는 그리고 되게 붙이기도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최대한 안 움직이고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붙을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또 젊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여자고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수술 안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 의사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대신에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누워 있었던 거예요. 한 자세로 계속. 이 옆으로 눕지도 못해. 그냥 일자로 그냥 그대로 누워 있어야 돼. 움직이면 안 돼. 그 전에 한 1개월 있었다고 그렇게? 한 달 반 동안. 한 달 반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엑스레이 계속 주기적으로 찍으면서 약간 식물인간의 상태는 살짝, 물론 의식 없는 상태가 식물인간의 상태긴 한데 의식 있는 상태에서 보면 하나도 못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 다른 다리는 움직일 수 있는데 그쪽은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돌아 놓을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계속 엑스레이를 계속 찍었어요. 그때 주기적으로. 처음에는 2주에 한 번 찍었나? 1주에 한 번씩 찍었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찍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붙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씩 붙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거의 한 달 지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잘 붙고 있다 얘기가 된 거고, 그때 한 달 반 돼가지고 거의 다 붙은 것 같다, 이제 물리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통기부스 이제 풀고 물리치료 받았죠. 물리치료 받은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걸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통원치료로 가고 그랬죠. 아무튼 진짜 어떻게 누워있었나 몰라. 하긴 이 감각이 없으니까 누워있을 수밖에 없지. 누워가지고 침대로 이제 침대 돌려서 올린 다음에 밥 먹고 막 그랬어요. 계속 누워있으니까 상체랑 하체랑 다 힘이 없는 거예요. 손마저도 들 수가 없는 거야. 손가락은 움직이는데 이 수저들 힘이 없는 거예요. 계속 누워있으니까 근육이 다 풀려가지고. 그때 그랬죠. 진짜 되게 옛날이 같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다행이라고. 그래, 엄마는 되게 걱정했죠. 골반이니까 나중에 애도 낳아야 되는데 애 낳으면은 모든 게 다 열린다 그랬거든. 뼈도 그렇고 막 다 열린다. 막 골절도 입는 사람도 있어요, 애 낳을 때. 그러니까 엄마는 되게 걱정한 거예요. 얘가 여잔데 이제 결혼해서 애 낳아야 되는데 저것 때문에 애 못 낳고 그러면 어떡하나, 막 그런 거 막 걱정하고, 막 애 낳을 때 힘들면 어떡하나, 막 그런 것 때문에 의사 선생님한테 되게 많이 얘기했나 봐요. 막 절대 진짜 잘못되면 안 된다고 막 얘기했었나 봐요. 그런데 잘 붙어가지고 완전 통뼈가 그냥 완전히 떡하니 그냥 뭐 부러진지도 모를 정도로 잘 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신체가 얼마나 신비하냐. 그러니까. 뼈 부러졌는데 그게 다시 붙이니까 붙어.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더 강하게 붙어. 그게 진짜 신기한 거지. 인간의 신체가. 그 부러진 것도 어긋나게 부러지진 않았나 봐요. 그냥 부러져서 뒤틀린 게 아니라 딱 그냥 깔끔하게 부러져서 딱 이렇게 됐었나 봐요. 그래서 뭐 교정이나 뭐 이런 거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된다고. 그때 목격자들 있고 막 해가지고 겨우 잡은 거예요. 그 목격자 없고 그랬으면은 잡기 힘들었지. 나는 기억나는 그 차 색깔하고 차종 밖에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때 대학생 커플하고 그 아줌마 3명인가 4명인가 있었어, 목격자가. 그래서 아줌마 한 명이 끈질기게 막 그 차를 쫓아갔대. 근데 막 열심히 쫓아갔는데 갑자기 안 보였더래. 그래가지고 그 대학생 커플이 앞에 2자리를 본 거예요. 그 차 번호 2자리를 보고. 그 아줌마들은 차 번호 뒤에를 어렴풋이 기억해서 잘 기억을 못하고 차종이랑 색깔은 다 일치한 거예요. 내가 말한 거하고 대학생들하고 다 일치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요즘 같은 때면 그런 거 증인도 잘 안 써주는데 옛날이니까 그게 가능했지. 그 아줌마들은 원래 제주 사람 아니고 그 옆에
섬에서 제주도 배 타고 와가지고 뭐 사러 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 그러니까 가면서도 되게 막 걱정이 됐대요. 아우 그 아가씨 죽었으면 어떡해. 그래서 막 되게 겁났대요. 자기네가 막 도움은 주고 싶은데 별로 그렇게 뭐 많이 본 것도 없고 차는 쫓아갔는데 차는 못 잡았고 그러니까 막 되게 겁나가지고 근데 어떻게 물어서 전화를 했나봐요. 전화를 했는데 내가 그 어느 대학교 병원으로 갔다 그렇게 그 얘기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때 병문안에 왔더라고 그 아줌마. 그 경찰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봤대요. 그때 진술을 했잖아요. 뭐 목격자 진술하고 그런 다음에 무섭긴 한데 그래도 생사는 알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었나봐요. 그 아줌마들이 전화했더니 어느 대학교에 있고 뭐 얘기를 해줬나봐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음료수 사들고 왔더라고 그 아줌마들. 그러면서 와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자기랑 얘기를 해서 이랬다 하면서 아 그분들이시냐고 경찰들한테는 얘기 들었다고 하는데 아빠가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아줌마들이 내 병실에 있는데 기부스 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는 선뜻 못 들어오시더라고. 혹시나 환자한테 좀 뭐 할까봐 그래가지고 음료수만 주고 빨리 나와가지고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그 병실 앞에서만 보고 가더라고. 음료수 주고. 그래서 우리 아빠가 되게 감사하다고 막 하면서 인사하고 그랬어. 그때 그 뺑소니 차량도 수배를 계속 했는데 처음엔 못 찾았어요. 근데 계속 좁히다가 아빠가 그 방송국 쪽에 친구가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딸이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당했다. 그래서 네가 이것 좀 어떻게 좀 조그맣게라도 기사화 시키든 아니면 뭔가 방송을 좀 내보내줄 수 없느냐. 작은 방송이라도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분이 그거를 방송에 내보내주기로 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와중에 이제 거기에 그 사고 친 남자분 가족인가 누가 전화가 온 거예요. 경찰서. 아무래도 엄마인가? 하여튼 전화가 와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애가 좀 이상하다고 전화를 하는데 뭐 사고가 났는데 뭐 자기를 찾으면 뭐 그런 전화가 왔었다 그런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되게 겁난 거지. 자기 아들이 뭔가 사고를 쳤나 보다 싶어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엄마가 전화해서 그 사람이 자수했다 그랬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자수했는데 알고 보니까 막 일용직 막 그런 거 직장 잘려가지고 일용직 그런 거만 겨우겨우 다니는 사람이었고 애가 아직 어린 상황이었고 근데 좀 사고를 많이 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음주운전에다가 면허 취소되고 막 그런 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막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면서 그 뺑소니 친 남자의 어머니는 막 사정사정했는데 그 고모인지 누군가 와가지고 해선 안 될 말을 한 거지. 와가지고 막 뭐 식물인간 안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하라는 둥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처음에는 막 우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막 어렵게 살고 있는데 뭐 한 번 봐달라고 뭐 하고 막 했는데 막 나중에 뭐 돈 벌게 되면은 우리 생활비는 좀 이렇게 빼고 나머지만이라도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웃기잖아. 그걸 다 번 돈을 다 준다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막 자기네만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고모란 사람이. 그러니까 와가지고 사정하러 온 사람이 막 말하는 게 되게 이기적이게 얘기하니까 아빠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서 막 하여튼 되게 약간 그 고모가 되게 막대먹은 인간이었어요. 진짜로 막 얘기하는 게 그러다가 안 되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아니 식물인간이 안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하지? 뭐 이제 뭐라고 해? 그러면 막 우리가 풀칠하기 어려워 죽겠는데 뭘 어떻게 내놓으라는 거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나 봐요. 아빠 수첩을 그때 보여줬었거든요. 아빠 그때 그 들은 걸 다 적어놨어요. 기록을. 그래가지고 요즘 같은 데만 핸드폰 딱 녹음기만 딱 누르기만 하면 돼. 아빠가 너무 괘씸해가지고 원래는 처음에는 그냥 합의만 되면 뭐 형벌 안 살고 뭐 그런 거 선처해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경찰 말로는 그게 중범죄에 해당이 된대요. 자동차 뺑소니만으로는 그게 아니라 문화재 앞이고 뭐 그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선처를 해줘도 그
문화재 앞이랑 뭐 이런 게 막 나라에서 그 정해놓은 그게 몇 개가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형을 살아야 되는데 선처하면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빠가 그래서 선처해 주려고 했는데 합의하러 온 사람이 적반하장식으로 그 고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빠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마음대로 하라고 우리 합의 안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 형 얼마나 살았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1년 넘게 산다고 했던 거는 같아요. 그래? 예, 1년 넘게 산다고 합의 못 했던 것 받았고. 같은데 예. 다리 부러졌고. 그 경찰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뭐 했더니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빠가 수첩에 적은 것까지 다 보여주니까 합의하지 마시라고 이런 사람은 합의해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손해사정사라고 있어요. 되게 억울하게 교통사고 당하고 되게 애매하게 이제 상황이 걸려가지고 보상 받기가 힘들고 막 그런 사람들을 대변해서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수료 정도만 받고. 그 사람 알아봐가지고 아빠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사정 얘기를 했더니 나라에서 받는 거는 나라에서 어차피 주는 거니까 받고 보험사에서 어차피 보상이 나올 건데 그쪽에는 뭐 실형을 살겠지만 그래도 지금 사고 당한 거 자체가 그 사람 때문인데 지금 나라나 보험에서 하는 거는 당연히 보험은 보험료를 내서 받는 거고 나라에서는 당연히 그게 중대 과실이 몇 개 포함돼서 받는 건데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못 받는 거지 않냐 그러면서 손해사정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도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막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러면은 자기가 뭐 민사적으로 뭐 그런 거를 걸 수 있는 거를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서류랑 막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으니까 그쪽에서 받을 수 없는 거 그쪽에서 이제 병원비랑 뭐 이런 거 다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해줄 수 거기서는 아예 뭐 배째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소송으로서 받아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민사소송 쪽으로 막 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나 간병한 거 병원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나중에 받았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뭐 그쪽에서 나오는 건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받았어요. 그거를 한 3년 만에 받았나?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해. 되게 오래 걸렸어. 바로 받기는 힘들다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뭐 돈을 받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좀 죗값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받았던 걸로 기억해. 그래가지고 여기가 여기 푹 들어갔었거든요. 지금은 좀 덜 들어갔죠. 이 세포가 이제 죽은 세포가 점점 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성형 수술비까지 해가지고 다 쳐먹었죠. 그 돈 그래서 다 받아냈어. 응, 민사소송에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받았죠. 형사로는 그 형도 살고. 응, 형은 어차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형은 나라에서도 그게 범죄에 해당되는 그게 형은 있어가지고. 형대로 살고. 응, 형은 형대로 살고 민사소송대로 해가지고 다 받았죠. 처음에 아빠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 뉘우치고 진짜 잘못했다 그러면 선처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이었어요. 아빠도 그런 사람이에요. 쟤는 위안하는데 사람을 위하지 말지 그거였거든요. 아빠도. 그래서 되게 막 그렇게까지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아빠가 완전 열받아가지고 총동을 한 거지. 막 법대로 막 기록 다 해놓고 뭐대로 거의 걸 수 있는 거는 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걸 수 있는 건 다 했죠. 너무 화가 나서 그 식물인간에 완전히 아빠가 뚜껑이 열렸다고 했어요. 식물인간이 안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그거는 나도 기억나네. 병실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 그 사람, 그 여자가. 그 이후로 내가 체질이 바뀌었죠. 원래 살 안 찌는 체질이었거든요. 거의 중학교 때부터 쭉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어요. 40 몇 킬로였어요. 내가 45kg 넘은 적이 없었어요. 키는 계속 크는데. 근데 그 이후로 뭔가 되게 몸에 변화가 많았어요. 이제 뼈가 엄마가 혹시 보약을 많이 먹인 거 아니야? 그쵸. 보약도 많이 먹이고 사골도 많이 먹이고. 그러니까 살이 쪘지. 근데 희한하게 뼈가 붙으려고 그러니까 계속 뭐가 계속 땡기는 거예요. 계속
몸이 계속 뭔가 땡겨. 계속 먹는 거야. 음.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었어요. 뼈를 붙이려면 잘 먹어야 된다고. 근데 아마 뼈가 붙기 시작하면은 계속 뭔가 계속 먹게 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먹어. 뭔가 모르게 계속 땡기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 살이 찌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그것도 있어요. 좀 후유증이 있더라고. 평상시 체력보다는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막 거의 10시 지나면은 그냥 졸린 거예요. 그냥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잠들어 버려.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때 후유증 너무 그러니까 체력이 막 떨어져가지고. 얘기하다 잠들고. 응, 얘기하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잠이 든 거야.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이제 잠 잘 자는 체질로 바뀌었나 봐. 근데 잠 잘 자는 거는 어릴 때부터 그랬대. 아 원래 잠 잘. 네, 원래 잠은 잘 잤어요. 원래 잠은 잘 잤는데 그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나도 모르게 그냥 잠들어 버려. 그래가지고 한동안 되게 막 힘들었었어요. 한창 놀 텐데. 근데 막 되게 막 술을 남기고 그래가지고 거의 술도 많이 안 마시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랬죠. 그게 한 1년 동안 그랬나?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서히 이제 체력이 올라오고 하니까는 괜찮더라고요. 엄마는 되게 걱정했죠. 후유증이 있을까봐. 막 왜 비 오면 쑤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갑자기 막 아프다거나 그 막 그 뼈가 잘 붙어도 막 무리하게 막 움직이거나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 뼈 붙은 자리에 막 염증이 생기고 그럴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다발적으로 많이 발생한대요. 갑자기 뇌도 그렇고 뇌도 갑자기 괜찮았다가 갑자기 팍 터지는 경우도 있대요. 발견 못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너무 걱정한 거예요. 의사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태어날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후유증이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다 뭐 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주니까 엄마는 겁도 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완전 멀쩡해. 후유증 하나도 없이 완전 건강. 그냥 비 올 때 조금 쑤시는 정도? 비가 오려나 그래서 막 어른들 쑤신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 그거 외에는 거의 멀쩡했죠. 진짜 그 큰 사고에 비하면 완전 멀쩡하게 딱 그냥 좀 체력 저하된 거 말고 거의 없었어요. 요새도 비 오면 조금 쑤시긴 하는데 뭐 거의 뭐 그냥 경미한 정도? 아프게 쑤시고 그래? 푹푹 쑤셔요? 그래? 그냥 뭐 근육통 비스무리하게 여기하고 이쪽 골반 쪽하고 가끔 그래. 가끔 계속 비 올 때마다 그러는 건 아니고 가끔. 방금 전까지 마눌님이 얘기한 이 스토리는 제목을 이렇게 달면 되겠어. 뭐야? 마티즈를 공짜로 얻고서 교통사고를 당했던 이야기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회복된 게 어디예요? 정말 진짜 오죽하면 의사가 기적이라는 얘기를 했어 나한테. 아, 나 진짜. 아, 그때 막 몰래 걸어다니다가 혼나고 물리치료 안 가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혼나고. 아니 진짜 몰래 걸어다닌 거는 그냥 병실에서 조금 앉았다 일어났다는 해도 된대요. 뼈가 굳었으니까. 근데 복도 걸어다니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반을 누워 있었는데 이제 좀 걸을 수 있다니까 얼마나 그게 답답했겠어요. 몰래 걸어다니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딱 걸려가지고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딱 걸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들어가려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걸어다니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그런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서 그러다가 또 부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 했다가 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가 또 무게가 실려가지고 또 뭐 뼈에 금간대나 이런 데가 또 이게 벌어질 수 있으니까 걱정했던 거예요. 근데 그 후에 한 며칠 뒤에 이제 또 복도 나가려고 하다가 딱 걸렸어. 문 앞에서 걸어다녀 괜찮아 이제 괜찮아. 대신에 막 뛰고 그러지 말고 천천히 걸어다니라고.
천천히 그냥 한 발 한 발 그렇게 걸어다니라고 그렇게 걸어다니고 물리치료는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통기부스 해가지고 근육이 다 풀린 상태에서 물리치료 받으려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무릎이 이제 무릎을 이렇게 꺾어줘야 되거든요. 일자로 이렇게 통기부스 했으니까 굳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육도 그렇고 뼈도 그걸 꺾어줘야 되는데 연골이 이제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꺾으면서 물리치료를 받으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 번 진짜 안 받으려고 했다가 물리치료사 선생님 전화 와가지고 딱 걸려가지고 결국 울면서 물리치료 받았어요. 진짜 일부러 꺾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하고 병실을 옮겼는데 거기가 4인실이었는데 거기에 다 할머니 환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비슷한 증상으로 다 모아놓은 환자들이었어요. 다 보니까 거기 있는 할머니들이 무릎 연골 수술 막 하는 그런 할머니들이었어요. 나도 이제 골반뼈랑 붙었으니까 이제 물리치료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이제 한 방이 된 거지. 그 할머니들도 무릎을 꺾어야 되는데 되게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프거든요. 그냥 팍 꺾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가지고 그 연골이 한꺼번에 팍 늘어나면서 이제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걸 이제 물리치료하면서 서서히 더 늘리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 할머니들도 무서운 거야. 연골 치료했는데 이거를 팍 꺾으려니까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자기 스스로 하기도 힘들고. 근데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꺾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무릎 못 쓴다고. 이게 평생 힘들다고. 한 번은 그냥 꾹 참고 하셔야 된다고. 그런 거. 나도 그 과정이었던 거예요. 아, 정말. 근데 나는 그 통기부스 푼 다음에 그게 통기부스 풀고 나서 다리가 일자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휠체어에 이렇게 내려줄 때 일자로 펴져 있는 다리를 들어서 내려줘야 되는데 거기를 안 받치고 그냥 내린 거야, 나를. 그래야 그때 무릎 팍 꺾인 거야. 알고 봤더니 물리치료할 때 꺾을 수도 있지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어차피 꺾어야 되니까. 엄청 놓았어요. 갑자기 그냥 팍 꺾여. 그냥 힘이 없으니까 그냥 툭 내려간 거야, 그냥 무릎이. 일자로 굳어 있다가. 완전 펑펑 울었어. 막 그 기공사라고 하거든요. 이 기부스 이거 잘라주는 사람. 그 기공사 선생님한테 엄청 뭐라 그랬어.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거 풀어가지고 얼마나 아픈데 지금 얼마나 아픈지 아냐고.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랬어. 근데 그 기공사분이 그랬어요. 안다고. 자기도 이거 얼마나 아픈지 안다고. 근데 이게 물리치료 받아도 어차피 꺾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어차피 한 번은 꺾어야 되니까 그냥 잘 됐다고 생각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 왜 꺾는 거야? 연골이 이게 굳어 있는 거예요. 통기부스를 하면 안 움직이니까 그냥 이렇게 굳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채꼴로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데 걔가 부채꼴이 됐던 게 그냥 일자로 펴져서 딱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럼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걸어 다니려면. 그럼 그걸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 자체가 물리치료로 천천히 하는 건 의미가 없대요. 연골이 그렇게 바로 늘어나지 않는데요. 그럼 물리치료 기간이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 번에 할 때 한 번 탁 꺾어 놓고 나서 서서히 물리치료로 그걸 부드럽게 만드는 게 나은 거래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래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더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팍 한 번에 이렇게 연골을 약간 굳어 있으니까. 굳어 있는 거를 한 번에 충격을 줘서 이렇게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물리치료 할 때도 편하고 물리치료 시간도 줄어들고. 오히려 그때 한 번 굳었기 때문에 연골이 더 뭐랄까 튼튼했던 한번 새거 연골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 한번 그렇게 굳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와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그냥 멀쩡한 팔을 그냥 꺾었다고 생각하는 약간 그런 느낌 같았어요. 정말. 이 팔을 그냥 반대로. 그런 것처럼 너무 아팠어요. 악소리도 안 나고 그냥 눈물만 나왔어. 그랬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하면서 바로 기부스 풀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 막 뭐라고 했지. 근데 다른 할머니들은 그거 못 꺾고 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분들은 기부스를 한 게 아니라 연골 수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꺾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 연골 수술한 다음에 어. 인위적 꺾어주는 거야? 연골, 여기 있는 연골을, 원래 있던 연골을 빼가지고 인공 연골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인공 연골이 그게 늘어나가지고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부스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인공 연골만 넣었기 때문에 그 인공 연골을 부드럽게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한 번 정도는 꺾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기부스 풀면서 그분이 탁 해가지고 팍 꺾인 거고. 그래서 물리치료 받을 때는 그것만 부드럽게 계속 움직여주면 되는 상황인데 그 할머니들은 그 꺾는 과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그걸 해주겠다고 하는데 무섭다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힘들대요. 물리치료 받아도 이게 계속 굽기 때문에 할머니들은 이게 근육이 없다 보니까 힘이 없다 보니까. 근데 나는 젊으니까 한번 꺾어서 하면 계속 움직여주면 그게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근육이 나이 드신 분들 근육이 있으니까 금방 이게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들은 너무 무서워하는 거지. 한 번은 병실에서 그걸 꺾었거든요. 어떤 할머니가 와 진짜 막 거의 병실 떠나가는 소리를 지르고 아이고 그거 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악소리를 냈어 할머니. 정말. 그러면서 정형외과 선생님이 이제 이거 했으니까 진짜 제일 아픈 거 넘어갔다고 이제 물리치료 받으시면 된다고 해가지고 물리치료 받으면서 서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무릎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걔가 안 굽고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들은 그러니까 물리치료를 그렇게 해도 좀 오래 받아야 된대요. 근육이 없다 보니까. 근데 나는 한번 꺾이고 물리치료 받고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통원치료를 받은 거지. 그리고 난 젊으니까 일상생활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움직이고 그러니까 회복이 빠르대요. 근데 할머니들은 그게 아니니까 되게 오래 받는다고 하더라고. 나는 진짜 내가 진짜 물리치료 받기 싫어서 막 병실에서 계속 움직이고 계속 무릎 구부렸다 폈다 계속 그러고 그랬어요. 물리치료가 너무 아팠거든. 물리치료도 선생님 그랬어. 물리치료 너무 아프고 받기 싫으면은 병실에서 계속 구부리고 앉아 있거나 폈다가 구부렸다 계속 하시라고. 그러면은 금방 좋아진다고. 그럼 나는 인공관절이 아니잖아요. 원래 있던 거니까. 그때 정말 너무 아팠어 진짜.